D-1입니다. D-1 기사 보죠. 이재명 단식 중단, 내일 구속영장 심사 출석. D-1 디데이가 뭐냐? 내일 영장 실질 심사를 하루 앞둔 날이 바로 오늘이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 보면 이재명 대표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24일 만에 단식을 멈췄다. 지난 23일 토요일 날 단식 중단을 선언을 했죠. 네. 일단 이 중단한 얘기 저희가 직접 목소리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이재명 대표를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은 오늘 이 대표에게 즉각적인 단식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더 이상의 단식은 환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의료진의 소견입니다. 또한 어제 당무위는 단식 중단 요청을 의결했고 각계의 단식 중단 요청 역시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단식 투쟁 24일 차인 오늘부로 단식을 중단하고 본격적인 회복 치료에 들어갑니다. 당분간 현재 입원한 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료진과 협의해 법원 출석 등 일시적인 외부 일정을 소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근데 지난 토요일에 단식을 중단을 하고 지금은 계속 그 해당 녹색병원에서 지금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걸로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수진 의원님. 일단 병원의 강력한 만류로 단식을 중단했다라고 지금 강선우 대변인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전부터도 병원도 각계에서도 계속해서 단식을 중단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받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만류를 왜 23일에 받았는가?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그 많은 분들께서 이재명 당대표의 건강을 걱정하고 네. 그리고 당대표께서 지금 뭐 검찰 출석도 지금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방어권을 위해서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또 준비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죄가 없는데 죄가 있는 것처럼 정치검찰이 엄청난 그런 추석 그 민심, 밥상 민심에다가 이재명 대표를 올려놓으려고 그 날짜를 맞췄죠. 실제로는 비회기 기간 중에 영장을 치면은 출두해서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날짜를 이렇게 맞춰가지고 하는 것도 굉장히 무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우리가 그 본회의에서 가결표가 나옴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인한 당원들의 굉장한 분노, 또 의원들의 분노,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응축이 되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대표께서 몸을 추스리시고 나오셔서 또 국민들께, 당원들께 또 목소리를 내는 게 당이 앞으로 가는 방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 이렇게 판단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영장 실질 심사 날짜가 정해졌기 때문에 방어권을 위해서 좀 몸을 추스릴 필요가 있었고 가결 이후의 상황에 어떤 분노가 응집된 부분도 이 대표가 몸을 추스러야 하는 어떤 이유가 됐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들었습니다. 네. 사실 이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주말 동안 지금 중단이 됐습니다. 근데 이 여기에 대해서 오늘 조간에서 그럼 이 단식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오느냐. 다음 기사 좀 같이 볼까요? 이재명 24일 단식 YS 기록 넘었지만 방탄 논란에 퇴색이다. 이거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는 단식이 지금 YS 기록을 넘었지만 퇴색됐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럼 경향은 뭐라고 썼느냐? 경향신문 같이 볼까요? 상처만 남은 야당 대표 최장 단식.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조선일보도 그렇고 경향신문도 그렇고 주원규 의원님. 일단 진보 보수 성향의 조간들이 다 썩 그렇게 좋은 평가를 내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식에 대해서.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단식이 이재명 대표한테 플러스인 것이냐 마이너스인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제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로다. 사실은 단식의 시작과 중간, 시작에서는 조금 의혹의 눈길이라든지 왜 단식을 할까라는 거에 대한 의구심도 있었지만 중간 단계, 그러니까 열흘이 넘어가시면서부터는 정말 이 여당과 대통령실에서 불통의 이미지를 보여줬구나. 이게 협치가 실종된 어떤 한국 정치의 단면이구나라는 것들을 부각시키고 지지층을 결집한 거는 효과적이었는데 네. 이 단식 말미에서
부결 요청 그 메시지가 아무래도 결정적으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는가. 그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체포동의안 가결의 현상으로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은 결국 이재명 대표께서 이 단식이 혹시 자신의 검찰 리스크에 대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증폭시켰기 때문에 저는 초기와 중반의 단식에는 의의가 분명했다고 보지만 네. 마지막에 이 의미를 많이 퇴색시켰다. 그래서 저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더한 것도 있었지만 초반기에는 플러스였었지만 이게 마지막 마무리로 마이너스가 돼서 썸을 하면은 합하면 제로다라는 평가를 지금 주셨어요. 김병욱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 본인이나 민주당이나 상처만 남은 그 단식이었다. 언론 기사 제목대로 상처만 남은 단식이었고 본인과 민주당 모두의 건강을 크게 해친 좀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단식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 이 날짜를 세는 걸 보면 YS의 단식 기록보다 하루 더 단식을 한 건데요. 그 본인이 결국은 언젠가 이 단식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본인 자신 스스로나 아니면 지지자들이 YS보다 야당 대표였던 YS보다 더 오랫동안 단식을 했다. 뭔가 그런 서사를 남기고 싶은 욕심이 안에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건 봐도 이 단식 자체가 얼마나 좀 명분이 없고 목적이 없는가를 보여주는 거고요. 방탄 단식으로 시작해서 방탄 단식으로 끝났고 아무 목적도 아무도 의미도 아무 성과도 없는 그런 허무한 단식이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아니 왜 어떻게 딱 공교롭게 YS보다 딱 하루가 더 뭐 길게 단식을 한 것이냐 그런 점을 네네.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단식은 지금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다음에 올 거는 영장 실질 심사죠.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영장 실질 심사가 지금 치러질 예정인데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검찰 1000쪽 넘는 의견서 물량 공세, 이 영장 심사 10시간 넘길 수도입니다. 네. 지금 검찰이 의견서를 1000쪽이 넘게 준비를 하고 상당히 좀 많이 준비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때문에 지금 심사를 받고 또 재판부가 영장 판사가 이걸 판단하는 시간이 또 그 위에 더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 받는 것만 10시간을 넘길 수 있고 여기에 더해서 재판부가 판단하는 시간까지 하면 상당히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건데 일단 김광삼 변호사님 1000쪽이 넘는 의견서 일단 1000쪽이 넘는다라는 거는 뭐 많은 것 같긴 한데 사실 이게 시청자분들은 감이 딱 안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보통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때 뭐 비슷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때 의견서가 어느 정도나 되는데 1000쪽이라는데 물량 공세라는 거지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사건마다 다를 수 있어요. 네. 간단한 사건은 뭐 몇 쪽 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간단한 사건은 의견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장 청구서에 구속의 필요성이랄지 이런 게 다 적혀 있기 때문에 네. 두세 장, 세네 장으로 끝나죠. 그런데 이제 정치의 사건이랄지 아니면 사유지 이목을 끄는 사건에 있어서는 의견서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아마 그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범죄 혐의가 이제 3개지만 결국 뭐 백현동, 대북송금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고 상당히 사안이 중대하죠. 그리고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일단 영장을 청구했고 또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기 때문에 구속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그러한 좀 압박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구속을 위해서 전력 질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000장이라고 하면 1000페이지라고 하면 네. 일반적인 웬만한 사건이 1000페이지 넘어가지 않거든요. 복잡한 사건도. 근데 의견서만 1000페이지라고 하면 정말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이제 범죄 혐의의 중대성에 대해서 또 그 혐의의 중대성에 관련된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이제 그걸 처음에 아마 중점적으로 의견서에 담을 거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증거인멸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지금 범죄 혐의에도 유증교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박창대 의원을 비롯해서 이제 민주당 의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 이제 조직적으로 나서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이제 이런 취지의 어떤 증거인멸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부분 가지고 열띤 공방을 벌일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영장심사 10시간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제 검찰의 시간은 굉장히 많을 것이다. 영장 심사 때. 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쪽의 시간은 검찰보다는 훨씬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검찰은 뭐 증거를 수없이 많이 갖고 있지만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그걸 방어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 모든 거 하나하나에 방어하기가
쉽지 않고 이제 원론적인 입장, 이제까지 견지했던 입장을 피력을 할 거기 때문에 증거다운 증거가 없다는 입장. 검찰의 어떤 시간이 네. 훨씬 더 영장 심사에서는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으면 이제 증거 인멸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상당히 좀 시간을 할애해서 얘기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영장실질심사 10시간 넘길 수도 있다 실제로 상당히 좀 오래 지속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수진 의원님. 그런데 이재명 대표 지금 23일 날 중단 23, 24, 25 내일이면 26 4일 체력 회복하고 가서 10시간을 버틸 수 있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그런 장기간의 단식으로 인해서 몸이 많이 상하셨고 네. 그 출두해서 받는 그 10시간 이상 버틴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나는 무고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검찰이 지금 1,000쪽이 넘는 분량을 저렇게 내놨는데 실제로 그 죄가 있다라면 저렇게까지 하진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백현동 사건이나 쌍방울 사건이나 뭐 어쨌든 범죄 의도도 없고 그다음에 또 그것을 인한 뭐 어떤 이익도 없는데 이런 네. 것들을 검찰이 밝혀내지 못했거든요. 단지 있는 거라고는 그 자료 몇 쪽인데 그 자료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 또 그 이화영 그 전 부지사 같은 경우는 계속 진술이 번복이 되면서 최후에 말씀하신 거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실제로는 뭐 방북비용 대납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락가락한 진술과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 요청해서 진행됐던 그런 백현동 그 개발 사건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분명히 없거든요. 지금 검찰이 무리하게 추석 앞두고 이재명 대표를 망신주기 그런 어떤 선상에 올려갖고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분명히 판단하실 거고 그리고 충분히 기력이 좀 회복이 되셔야 될 텐데 이렇게 네. 장기간 단식을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굉장히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다. 좀 이런 부분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김광선 변호사님, 검찰이 확실하게 증거가 있다 그러면 1,000쪽이나 낼 필요가 있느냐라고 또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 검찰이 증거 없는데 1,000쪽의 소설을 쓸 수 있겠어요? 아마 이수진 의원이 구속영장을 읽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저것 다 갖다 붙였죠. 142쪽이나 되는 건데 네. 사실 이제 저도 전에는요. 영장 청구서의 범죄 사실과 네. 증거 부분, 구속의 필요성을 보기 전에는 영장 발부가 어렵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방송에 나와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발부가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아무리 했었는데. 검찰이 열심히 수사를 해도 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도 오락가락하고 그래서 실제로 보고가 되었는지 승인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아마 검찰이 확보를 못하고 있을 것이다. 증거 확보를. 네. 그래서 뭐 방송에 나와서 저 그런 얘기 했죠. 영장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네. 근데 저는 영장 청구서 딱 보고 네. 이건 발부될 가능성이 무지무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뭘까요? 일단 범죄 사실이 굉장히 구체적이고요. 네. 구체적인 범죄 사실의 증거에 대해서 영장의 구속의 필요성이랄지 이런 걸 보면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 수사 결과를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그런 증거들이 전부 다 뒷받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청구서 안에 다 증거가 뒷받침돼 있었다. 전에 우리가 이제 법원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번복됐네 안 번복됐네 가지고 논란이 있었고 네. 번복된 얘기가 나오자마자 민주당에서 막 정말 덤벼들어서 어떻게 해보려고 수없이 했지만 결과적으로 또 번복했잖아요. 네. 그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을 하나도 중요시 않는 거예요. 거기에 검찰이 매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이 없다 하더라도 네. 뒷받침 할 수 있는 엄청난 것을 검찰이 이미 조사를 다 해놨다. 그러면 사실은 정치적 고려가 없다고 한다면 네. 이건 영장의 일반적인 기준에 의하면 영장 발부가 돼야 할 사안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봐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도 변호사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지도부에도 변호사가 많습니다. 민주당에도 변호사가 많은데 똑같은 영장 청구서를 보고 민주당에서는 증거가 하나도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건건이 다 증거가 뒷받침돼 있다. 이게 너무 극과 극 아닙니까? 그건 정치적인 거죠. 정치적인 거고. 레토릭이다. 영장에 그렇게 정말로 뭐 차고 넘치단 말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아요. 워낙 많이 써서. 근데 그렇게 영장이 많은데 증거가 없다고 하는 걸 보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네. 첫 번째는 범죄자일지 그 어떤 증거를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외면하는 겁니다. 외면하든지
아니 두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아마 특히 민주당 내에서 법률 전문가라고 하는 판사, 검사, 또 변호사 네. 출신들이 이게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할까요? 정말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법률적 지식이랄지 전문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세게 그러면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죄가 된다 안 된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네. 사실은 물론 뭐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겠죠. 검찰에서 과장되게 할 수 있겠죠. 이제 구속을 해야 하고 검찰 입장에서 수사를 해야 하니까. 네. 그럼 그런 부분에 어필해야지. 이걸 증거가 없다. 매일 하는 얘기는 그거 아닙니까? 증거가 없다. 진술밖에 없다. 그 죄를 인정하고요. 유죄의 증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진술이에요. 일반적인 사건에 있어서 네. 친미 있는 진술이 다 유죄의 증거로 쓰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써요? 정치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아니 민주당에서 이거를 현실을 외면하는 거는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까지 지금 하셨어요. 그만큼 청구서를 보고서 이거는 발부가 될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네. 검찰 출신이시라서 검찰의 입장을 매우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뭐 그런데 변호사 입장에서 사실 얘기하는 저희 거예요. 당에 계신 그런 검사나 변호사 출신의 분들이 네. 내용을 몰라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건 아니고요.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하나 저희 조목조목 저희 의총에서도 다 논의가 되어졌습니다. 관련해서 백현동 건은 어떤 게 문제고 검찰이 주장하는 진술이 상당히 네. 굉장히 조작됐다, 만들어졌다 이런 판단이 될 만한 것들을 저희도 내용을 놓고 보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네. 지금 뭐 검찰의 입장을 이렇게 대변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보여지는 않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치열합니다. 지금 이 스튜디오도 지금 약간 불타오르고 있어요. 지금 저는 아침부터. 정치를 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치의 편을 들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네. 사실은 이런 말하는 민주당 내에서 어떤 과도한 그런 것들은 뭐 결과적으로는 뭐 공천위원가라고 봐요. 공천권을 쥐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중립적 자세에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거지 검찰은 뭐 기소만 하는 것으로 뭐 본인의 임무를 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요 얘기 여기서 이제 그만하셔야 됩니다. 이제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지금 굉장히 지금 저희도 지금 논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결국은 내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서 아마 영장 판사가 아마 이 얘기를 다 지금 다 듣고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일단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건데 그럼 그 전에 다음 사진을 좀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사진을 좀 볼까요? 관련해서 일단 판단은 궁극적으로 공은 재판부가 지금 갖고 간 겁니다. 그런데 주말 동안 이재명 당대표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 서명 운동이 또 민주당 내부에서 있었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가 지금 강서구청장 진교훈 후보 그 개소식 자리였었나요? 그 사무실이었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를 줄 서서 쓰고 있는 지금 지금 뭐 뒤에 자리가 부족하고 펜이 부족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참여를 한 건데 근데 이걸 보고 주원규 의원님 어떤 분은 말씀하시기를 비명계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미 민주당 의원들 최소 29명, 많게는 39명이 부결 요청을 했지만 거기에 가결표를 던졌는데 탄원서를 지금 전원이 써서 낸다고 하는데 이게 큰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의견도 일리는 있지만 저는 민주당 안에서는 지금 해야 될 액션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이 탄원서라는 것은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1년 몇 개월 동안의 그 수사가 있었었고 지난번에도 체포동의안에 또 그 부결 사태도 있었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너무 지나치게 야당 대표에 대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 탄압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은 국민의 어떻게 보면 국민의 눈높이에서의 합리적 의심이기 때문에 그 국민의 눈높이와 함께 하는 의미에서의 기각 탄원서는 기각 탄원서대로의 의미가 있지만 실효성 측면에서는 어떨지에 대해서 의문부호가 붙는 건 그 비명계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분의 의견과 저도 같다고 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탄원서를 당연히 쓰는 게 지금 흐름에 맞는 거다, 마땅한 대응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